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태음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의 정책 대응 한 발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주말에 뭘 올려드리고 싶어도 올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장 끝나고 나서나 이제 장 끝날 때쯤 요쯤에나 이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요. 제 생각엔 좀 늦은 것 같은데 뭐 사정이 있으셨겠죠. 언제나 정치와 종교 얘기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는 경제 얘기만 합니다.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 방역에 관련된 부분도 뭐 과거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존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자 성장 테마주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왔죠. 제가 타이밍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굉장히 멋진 타이밍이 왔다. 어디까지 밀리느냐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블랙먼데이 오늘까지 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지켜봐야 되고 지난주 상황 봐서 이제 이번 주까지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하는 구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해야 된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현금 보유하신 분들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 없다. 보유하신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소외주 들고 있으면 매도, 주도주 들고 있으면은 그냥 보유해도 다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안하면 절반 매도하시고. 네, 지금 성장 테마주 굉장히 좋은 타이밍 왔습니다. 주도주는 당연히 기회죠. 주도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난달에 벌써 한 달 됐죠. 자, 한 차례 하락이 나올 것이고 반등이 나온다. 하락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온다고. 반등이 나오는데 다음 저항권 약하면은 저항 맞고 밀리고 좀 강하면 저항을 돌파 시도 나왔다가 밀릴 것이다. 근데 약하게 작게 밀릴 것이냐 좀 강하게 밀릴 것이냐 이번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이 굉장히 좋게 가면은 정말 얕은 조정으로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오고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은 이중바닥이 나오는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하락 N자처럼 이렇게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을 수 있다라고도 지난달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도 걱정할 거 없다. 주도주의 경우는 소외주는 안 되고 그러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주도주는 이렇게 하락 N자처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도 첫 번째 바닥을 깨고 내려가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길을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게 딱 요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주에 절호의 기회가 온다. 이 기분들은 딱 시작하면은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종목 정리하면서 이제 천천히 포트폴리오 옮겨가면 되는 아주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다우 지수 금요일 날뭐 소폭 하락했는데 오늘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뭐 충분하겠죠. 뭐 우리나라가 좀 과도하게 밀렸는데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뭐 위험한 나라로 두 번째 위험한 나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 과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사실 대응, 이 정도면 잘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걸 정부 탓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했어요. 근데, 독특하신 분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특별히 뭐 디테일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미증시도 추가적으로 좀 더 뭐 하락할 수 있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뭐 요 구간 29,000포인트 정도 이 21선 구간 유지해주면 진짜 강한 거고 이거는 61선까지는 뭐 다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뭐 조금 더 하락한다고 28,100포인트 여기를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증시는 올라오다가 한 차례 그 다음 반등 세게 나오고 두 차례인데 두 번째 바닥이 조금 더 깊은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페이크성 하락 N자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 우리나라나 미증시나 똑같습니다. 미증시가 오히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이제 탄력성은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동안 세계에서 제일 강합니다. 뭐 잘 버팁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IT 쪽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했죠. 뭐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IT 쪽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좀 뭐 어떻게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반응은 없는데 음,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IT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생각보다 나스닥이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깊은 조정이 한번 나오면은 오히려 나스닥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스닥 오늘 뭐 개파락 밀린 다음에 유지를 해줄 건지 얘 또 좀비처럼 이렇게 올라올 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밀려서 우리가 원하는 조정을 보여줄 것인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워낙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 뭐 블랙먼데이 얘기 나오면서 뭐 계속 얘기 나고 1년 몇 개월 만에 뭐 최대 하락폭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공포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거 미리 말씀드렸죠.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뭐 2100포인트 정도 흔들기 정도 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말에 정말 뭔가 회의는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정책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이제 좀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월요일 날 뭐 당연히 이제 급락 한번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죠. 기존에 이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오네요. 그래도 2175포인트 구간 유지해주면은 진짜 강한 거고 2130이나 2100포인트 여기 흔들기 정도는 2130 흔들면 2100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설명드렸죠. 여기가 자연스러운 구간이 2100포인트가. 근데 주말에 정책이 안 나오면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은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중바닥이 원래 저점을 높이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바닥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이거는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나와도 이거 하락장인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얼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냐 차이지 결론적으로 다 회복되는 구간이다. 강해지기 시작하면 주도주부터 시작해서 끌고 올라올 것이고 성장태 마주가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상적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고 너무 테마성이고 잡주성 움직임이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 종목은 최대한 빠르게 교체하시는 게 맞고 주도주 종목이고 주도주 중에서도 뭐 대장 섹터들, 대장 계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도주 섹터에서 소외주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뭐, 기존에 예견했던 상황인데, 좀 안 좋은 상황일 뿐이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강한 상황, 그리고 보통 상황,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냥 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안 좋은 상황인 거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대구 지역부터 해서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대응이 좀 늦지 않아 조금만 기민하게 움직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정부가 이게 작은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이해하고 가자고요. 뭐 하루 이틀 그랬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중바닥성 움직임인데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낮은 이중바닥이다라는 거 요거만 뭐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잘 버텼어요 그동안. 그런데 오늘 뭐 4%대 오늘은 급락이 좀 나왔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 버틴 놈들이 밀리면은 더 많이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종목별로는 버티면서 이제 뭐 매수대로 이제 유지해주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정직하죠. 종목하고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 뭐 강했던 만큼 조금 더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는데 전에 조정 맞은 만큼 내려와 있는데 코스닥은 여기까지는 안 내려와 있죠.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630포인트 유지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랑 코스닥은 조금 다른 게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해서 우상향을 너무 이쁘게 그리다가 조정을 받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 우상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같은 움직임도 있어요. 이거는 올라오긴 했어요. 우상향 같은데 사실 잘 보면 박스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630에서 600 뭐 한 90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상승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상승 후에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걸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최대한 3일 안에는 회복돼 주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뭐 2주 안에는 회복돼야 되고, 최소 3일 안에 해주면은 3일 안에 해주면 가장 강한 거, 일주일 안에 해주면은 적당히 강한 거, 2주 안에 회복해주면은 그냥 박스권 유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추후에 상황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아직 이탈한 것도 아닌데 그 후의 일을 미리미리 뭐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알고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간단히 보고 갈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61선 구간 정도 내려오는 거, 이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죠. 21선 이탈한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57,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관심 가져보시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 높게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슬슬 여기부터는 분할로 접근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영상 하나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보시고요. 나머지 기존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주는 추후에 따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닉스랑 이런 쪽은 넘어가고,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잘 보시고, 지지선 구간 10만원 구간, 여기 1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닙니다라고 작년에 제가 목 놓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저는 이 3만원대에 갈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3, 4만원대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 이 종목이 10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업황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러지 10만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서 유지해주고 그 이상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조금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10만원 기본적으로 넘어와 있는 게 확인되죠. 1년도 안 걸렸죠. 그래서 3만원대에 있던 종목이 10만원을 넘어와 있고, 지금 10만원 흔들기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나오면 감사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이제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종목들 매수할 때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고, LG화학 같은 경우 최근에 이 호재성 이슈도 있었고 했는데 42만원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이 대형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0만원부터 42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벌써 얼마야? 40%가 상승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돌파할지를 잘 모르겠다. SK이노베이션이랑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돌파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하더라도 실망감 가질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 부분을 선반영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니 차라리 조정을 기다려라. 여기서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조정이 나오곤 있습니다. 조금 더 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38만원 전후까지 밀려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21선까지, 이게 386,425원입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내려주면은 좋을 텐데 아직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참고하시고요. 강한 종목으로 치면은 전기차 섹터에서 에코프로비엠 따라갈 종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종목으로 치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종목이 횡보하면서 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조정이 좀 나와서 현재 21선이 75,000원 구간 정도에 있는데 73,000원 구간까지 내려주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야 되는 거고, 안 오면 21선 근처라도, 만약에 안 내려오면 21선이 따라 올라왔을 때라도 매수하셔야 돼요. 같은 금액이라도 21선 이만큼 올라올 때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열흘 기다려야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시간을 조금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관심을 갖던가,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갖던가, 혹은 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 별로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안 좋아한다. 저 같은 성향이 좀 그렇죠. 차라리 더 비싸게 사더라도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삽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수급 좋은 종목들 보면 포스코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 수급 좋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기보단 얘는 꾸준히 한 차례 올라오고 횡보하고 한 차례 올라오고 쉴 타이밍에서 잘 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8,000원 구간은 또 기가 막히게 오늘 또 지켜줬어요. 개파락이 나왔는데 양봉 세워주면서 기가 막히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면은 담아볼 수는 있겠죠. 저희는 진작에 기존 회원분들 보유하고 계시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때 강한 종목의 경우 아까 에코프로비엠처럼 강하게 위에서 버텨주는 종목의 경우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 상단을 돌파했을 경우에 매매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셔요, 타이밍은. 아니면은 포스코케미칼처럼 이렇게 바닥 찍고 잘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지지선 구간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55,000에서 54,000원 구간까지 와주면 좋은데 만약에 58,000원 회복해주고 여기를 이탈 안 한다? 그럼 지지선 부근에서 1차 매수하고 다음에 원하는 구간에서 2차 매수 이렇게 조금 분할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위쪽에 있다고 강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면은 잘못해서 위에서 조정받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마시라고. 정말 강하고 조정도 잘 안 나오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프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IT 종목도 마찬가지, 주도주 계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뭐 30만 원 요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걱정 없고 요 38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지가 밀려봐야 본전이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들고 갈 수 있겠지만 이 50만 원대에 매수하시면은 손실이 순식간에 가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위에서 매수하신 분은 벌써 10% 이상 이제 하락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50만 원 요 구간부터 해서 요 44만 원 구간 요 사이에 매매가 가능한 구간인데 47만 원 이 워낙 강해서 이 47만 원대를 와줄까 했는데 드디어 여기 와줬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만들어준 거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의 악재보다는 시장이 조정을 주기 때문에 함께 수급적으로 밀린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담아야 되는 종목이 될 수는 있어요. 원하시는 분이라 저희는 안 담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 공개해드리는 종목이 다 저희 종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는 안정적인 대형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슬슬 조금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매매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이렇게 강한 종목들 있죠. 조정 안 나오고 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항상 이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이거 거의 70% 정도 올랐잖아요. 70% 이상 올랐죠. 아예 저점부터 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기다리는 게 맞죠. 이건 거의 저점 대비해서는 바닥에서는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이 대형주가 2배 이상 올랐다?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죠. 왜 조정을 기다리라고 했는지는 결과가 말해주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HLB 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10만 원 정도는 지켜주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탈했잖아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오늘 같은 날 버티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게 대단한 거죠. 아까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죠. 대단한 종목인 거예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렇게 버텨주는 거는. 지지선 갭으로 이탈했다가 양봉으로 이렇게 이탈했던 종목이 양봉을 이렇게 세워줬다. 이 종목이 대단한 거지. 저희가 들고 있어서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대단한 거지.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부 변수인 거죠. 기업 자체에 악재가 있어서 밀린 종목들은 당연히 아닌 거고 외부 변수로 인해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밀린 정도는 회복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밀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상하파동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추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상하파동 중에서 이렇게 두 번째 하락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깊어진 것 뿐이에요. 독특한 분이 계셔가지고 나라를 좀 참 힘들게 만드셨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지금 한 차례 생각보다 더 깊은 조정이 나온 거죠. 최근에 시장 상황만 보면은 이 정도까지 깊어질 상황 아니었죠. 뭐 보시면은 지수 아까 보여드렸지만 최근 상황만 보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올라왔다가 여기 2175포인트 흔들기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 나오고 많이 밀려 2130 요 정도에서 반등 요 정도에서 반등 이렇게 나오는 게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인원에 의해서 늘어난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를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는 항상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오기를 바랬죠. 여론은 낮지만 가능성은. 근데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또 마음 불안해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하기만 하시면 돼요. 이번 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에 다 설명을 드렸고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10차례 넘게 설명드렸죠. 10차례 넘게 설명드렸고 조정이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했는데 이슈로 인해서 이번에 밀린 거잖아요. 외부 변수에 인해서. 저는 굉장히 설레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두 번째 하락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락 이후 반등 나올 때 한 차례 매도하시고 두 번째 하락 때 다시 한번 잡으시면 된다. 절반이라도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략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대응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소외주를 보유하고 있다. 내 종목이 지금 변변치 않다. 최근에 상승장에서 8월부터 해가지고 내 종목이 적어도 30%도 못 올라왔다. 그런 거 다 소외주예요. 30%도 못 올라올 수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50% 이상은 다 올라왔어야 돼요. 종목들이 본인이 이제 보유한 종목이 8월부터 쳤을 때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50%를 못 올라왔다. 이런 종목들은 다 일단은 다 정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다 소외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 계열 중에서도 대장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고 매매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타이밍 잡아서 조정 구간 혹은 돌파하는 타이밍 뭐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 잡아서 주도주 계열로 옮겨 타시고 또 지금은 시장 성향이 올해부터는 지금 연초부터는 이제 성장 테마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그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장이 가능한 테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테마지만 추후에 산업화가 될 수 있는 주도주 쪽하고 성장 테마주 쪽 이쪽으로 옮기세요. 소외주 들고 가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 올해 결과적으로 여름만 가도 굉장히 방긋 웃는 그런 얼굴 표정을 보유하실 수 있을 거고 여름휴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줄 이런 시장이 왔습니다. 지금은 블랙먼데이 어쩌고저쩌고 공포감 아니에요. 공포 아니에요. 지금은 기회다.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조정의 폭 자체가 얼만큼 나오냐 차이지 이게 기회다라고 지난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제2 월급 통장 2기가 시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혼자서 대응이 참 어려운 것 같다. 내 종목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힘들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기회입니다. 기회. 네. 제가 오늘 밀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이 구간에서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이 구간에서 말씀드린 거였으니까 뭐 그거는 영상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저는 영상 안 지우죠. 남아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많이 밀린다?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신 많이 밀린 만큼 추후에 반등은 또 멋지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종목이 아니라 소외주는 반등 안 나온다라는 거 요 개념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